자, 대단합니다. 뭐 지금 6월달 포트폴리오 기준의 수익률이 뭐 11.38%, 시장의 지수 기준 잡으면 사실 6월, 그러니까 5월 말 대비해서 6월 달에 시장을 그렇게 움직인 게 없어요. 이제 막 강보합으로 겨우 돌려놓은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포트 계좌의 11%대 수익은 실로 좀 어마어마하죠. 6월 이후의 수익률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으로 넣는 거는 하이닉스, 현대로템, 그리고 얘도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또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예전에 에코프로도 뭐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이 박스 쳐드린 4개 종목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스윙으로도 대처를 하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해왔는데, 이렇게. 그리고 한시 방송 기준에서 이제 설정해서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5월 말에 포트폴리오 설정을 해서 넣는 거고, 6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뭐 거의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전략의 기준이 잡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월 포트를 5월 말에, 그리고 그게 요 결과물. 그 다음에 7월 포트입니다. 지금도 이제 늦지 않았어요. 뭐 어차피 오늘 이거 다 외부에 공개를 할 건데, 7월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도 뭐 전혀 문제 기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미 7월 포트폴리오 2거래일 만에 움직여 있는 폭이 1.75 장중 기준이고요. 11.38 6월 포트가, 그다음 7월 포트는 비중만 조금 바꾼 건데 1.7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 일부 바꾸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매입 금액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계좌 1억 계좌 기준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수익 범위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VIP 방에 신규 가입하신 분 필명이 조남으로 돼 있나요? 포트폴리오를 주면은 필명 꼭 옆에 적어 달라고 말씀드렸죠. 왜 필명을 안 적어줘? 그리고 포트폴리오 옆에다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쪽지를 붙여놓든 얘기를 해야지. 결론적으로 오늘 오전장에 못 해드렸기 때문에 전화 드려서 내일 오전장 중에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간에 포트가 바뀌어 계시면 혹시라도 다시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포트폴리오 전략 새로 가입하신 분 포트폴리오 전략 교육은 내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 기준은 뭐 비중만 조금 바뀌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이스페타시스를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이제 뺀 거죠. 빼놓고 7월 기준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재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는 수익률 뭐 어마어마하죠. 5월 중순에 11,000원대 편입 포착부터 해서, 그때는 1조 미만이라 이제 문자가 공격적으로 나가지는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5,000원대 진입이 되면서 9,000억 넘기고 1조 수준일 때, 그때 이제 설정을 잡은 겁니다. 지금 전일에도 이제 차익 실현 재편이, 그러니까 28일 날 본격적으로 16일까지 하고 이게 한 템포 벌어져요. 이렇게 16일 이후에 23,000원 전후 그 기준 22,000원대에서 계속 매수 기준을 잡았고, 28일 날 27,000원 차익 실현, 29일 날 30일 날 또 29,000원 차익 실현.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예? 그렇게 하고
어제도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을 잡았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기준 잡기가 좀 썰렁했어요. 일단 어찌됐든 누적적으로 계속 개인들에게 넘겨지는 물량이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흥분해서 들어올렸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 합산하면은 240만 주 정도의 매도가 있었어요, 장중에. 그리고 매수도 100만 주 정도의 매수가 있었는데 던지는 물량이 밑으로 막 집어 던지는 물량으로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위에서 뺑뺑이가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 정도 기준에서 뭐 차분차분하게 대처하면은 수급 강도가 이제 어차피 윗방향으로 손바뀜의 수급인데 누적적인 부분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12% 정도 들어왔던 게 차익 실현으로 좀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한 시점에서는 좀 조정이 확장될 수도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죠. 23시 30분에 11시 반 정도에 오늘은 무료 방송 23시 30분에 방송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쭉 훑어보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뭐 너무 좋은 장이라 종목도 그렇고 우리 수익도 그렇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죠. 사실 종목보다도 수익. 오늘 기준에 주봉으로 놓고 볼 거고요. 0056 005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054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난 그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반기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 누적 수급 범위 놓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저점이 9월 말 10월 초에 다 똑같이 잡혀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대형주 기준은 우리 주력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똑같습니다. 이런 그 흐름.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이 부분 놓고 보시면 이제 다들 억울해하실 거예요. 야, 삼성전자 아쉬워하시겠죠. 억울해하시기보다. 야, 삼성전자 나 원래 삼성전자부터 스타트해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내가 옆집 친구들 말을 듣고 그 게임에 넘어가서 삼성전자를 다 팔아버렸어요. 엉엉엉. 그래 뭐 우셔봐야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 이제는. 결론은 다시 윤정두가 시키는 대로 할래요. 잘 따라할래요. 나 수익 좀 내주세요. 뭐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아 이거 다 오른 거 어떻게 사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박 났어요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봐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에이 무슨 동학개미 울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수익이 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결국은 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만 수익인 거예요. 지금같이 좋은 장에서도 똑같은 에코프로를 가지고도 어제 고점 잡아서 엉엉 우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오늘 장중에 손절해 놓고 아이고 아깝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도 지금 내리 신고가 랠리예요. 52주 신고가 랠리. 오늘도 신고가 찍었잖아요. 지수가 신고가가 아닌데. 예?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찍고 나서 2.64 눌려 있어요. 순식간이라고 그랬죠. 5월달 저점에서부터 올려놓은 것만 40%. 순식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순식간의 흐름을 못 기다리고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기준은 추세적인 매매 기준을 잡아서 조금씩은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준도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변동성 매매 단기간에 급등 나오면 제일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LG전자도 꼬리 달려서 아쉽지만 뭐예요? 신고가 주봉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고 주봉 기준에서 거래 대금이 일단은 터져 있어요. 얘는 뭐 땡큐한 거죠 지금 위치에서. 야 이것 봐라 얘기 중이 되죠.
고점을 넘겼어. 주봉 기준인데 월요일 날 하루에 또 화요일 날 이틀에 거래 기준이 OMA 20MA 거래량을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돼. 내일 정도에만 거래가 오늘처럼 100만 주 이상, 그리고 오늘 꼬리 달려서 눌렸던 부분의 거래량 150만 주, 200만 주가 내일 기준에 빵 터져준다면 얘는 이제 신고가 계속 뚫리면서 가는 거죠. 신고가 뚫리고 결국은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 추정되는 게 아니라 48,000주 매도이지만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 61,000주 매수하고 있고. 대박이죠. 결론적으로 요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흐름처럼 삼성전자 이제 오버슈팅 한번 나와야 되고요. 그죠?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니까. LG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다시 고점 뚫어야 되고 삼성전기 15만 원 빨리 넘겨야죠. 일단 1차 목표가 이제 1차 목표라기보다는 15만 원을 넘기는 흐름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3분기 기준의 계좌 목표 수익을 50%. 농담이 아니라 한 달에 10%면은요. 3개월이면 50%가 나와요. 응? 100이라고 시작하면은 이번 달 10%면 110, 다음 달 또 10% 오르면 122, 그 다음 달 134요? 134인가? 거기서 투권 들면 150인 거지.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결론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까지의 흐름을 다 가져가면, 자동차도 이제 신고가 위치잖아요. 수급은 더 들어와 있고. 이게 투권 들면 되는 거지. 응? 제발 좀 그러니까 멀리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수익을 확보해 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대처하자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 20%나 빠져 있고 얘는 11%. 물론 이제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낸 것을 감안한다면 짜증스러운 흐름이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BM 똑같이 에코프로 BM이 있지만 에코프로 BM은 13%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슷하거나 아니면 얘가 좀 더 우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는 이제 뭐 눈에 띄는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항상 조심하자. 항상 그렇게 해서 뭐 언제든 또 조정을 받으면 깊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그런 부분들 조심하자라는 거고, 대신에 나머지 또 2차 전지 정리해서 포스코 DX로 잘 압축을 해놨으니까요. 결론은 2차 전지 쪽에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LG와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이고, 변동성 매매 기준의 2차 전지의 포스코 DX는 잘 가지고 와서 이제 이번에 오늘 시원한 전략 매도가 한번 있었고, 오늘 기준에 이제 강세를 띄고 마무리된 기준 중에 하나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기관들의 수급이 역시나 들어와 있어서 강세의 흐름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중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막판에 어마어마하게 땡겨서 들어갔네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80만 주 이상 매도가 어찌됐건 있었는데 그 매도 부분에 53만 주를 대사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53만 주를 대사면서 주가를 일단은 하방에서 조금 방어하고 돌리는 모습까지, 마감 동시 효과까지. 결론은 내일 포스코 DX는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기간 수급이 있었고 프로그램 쪽이 긍정적이고 거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이 추세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이렇게만 눈으로만 봐도 행복한 추이 추세죠. 아이고 좋구나라고. 농담이 아니라. 네, 결론적으로 저 꼬리 부분 다 감싸 안고 돌릴 거니까 2만 원 목표 설정 범위 다 돌릴 수 있는 위치로, 들여다 놓을 수 있는 위치로. 포스코 DX는 좋습니다. 수급이 돌려놨기 때문에 수급을. 그래서 뭐 고점에서 차익 실현 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또 못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항상 그거 지키십시오.
내일 만약에 변동이 또 위로 확장이 되더라도 에이 냅뒀더니 더 가는데 왜 자꾸 팔라 그래. 양봉 일단 안 파셔도 돼요. 꼬리 달리면 파셔야 됩니다. 꼬리 달리더라도 아니야 그러시더라도 무조건 음봉이면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 부분, 차익 실현 기준점 부분을 좀 정확히 정하시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다시 들어갈 때 기준에 어찌됐든 어제 같은 날 에코프로 같은 경우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됐잖아요.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해서 넣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중앙 스님 7월 포트 기준에서도 일단은 딱 수수료 나오는 상황이시게 된 거죠. 1.18이면 여기서 이제 탄력 받아야죠. 현대차, LG화학, 하이닉스, 퓨처엠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30%가 넘으세요. 기존에도 30% 넘었네.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에 단가 낮추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비중을 너무 확대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LG전자, 현대로템, 인프라코어, 한미반도체, 루닛, 이스페타시스. 그래 이제 일부 자금 형성해 놓으셔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좀 잡아 대처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스페타시스와 포스코 DX를 전량 차익 실현을 잘 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의 비중을 오늘 기준에 10%로 확대를 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버거울 정도의 변동률을 가지고 주가가 탄력을 받고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억 7,600만 주짜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종목 수가 주식 수가 지금의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 그리고 수급 범위가 월등히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추이 추세 부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추이 추세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이제 검증 받아야 되는 업종 종목군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변동성 매매로 대처해 나가서 좋은 결과 잡아내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현재 기준에 주력주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변동성 매매 종목군을 먼저 봤어요. 이스페타시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스페타시스 DX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내일 아침 개장초 기준에서는 DX 쪽을 먼저 좀 들여다보는 걸로 거래도 수반돼 있고 수급도 마지막에 다시 돌려놓고 마무리 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추이 추세로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은 이스페타시스하고 포스코 DX를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비중을 오히려 조금 늘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추이 보고 거래대금 보고 차익 실현 여부 결정을 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IT 기준에서는 동진 세미캠 오늘도 이제 수급이 좀 꼬여있긴 합니다만 이틀 연속의 기준에 그렇게 버거우리만큼의 매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일단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HPSP 오버슈팅들이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지금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거래야 얼마든지 어느 때든 퉁퉁 터져주리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지 전략 현대로템 마찬가지. 여기도 거래 터져도 오늘 수준 거래 갖고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주간 단위의 OMA 20일면 넘길 수 있는 거래라서 긍정적이긴 한데 더 터져야죠. 더 터져서 추세 강화가 쭉 나와야 되고 수급도 손바뀜이긴 한데 개인들이 더 많이 뺏기는 모양새가 나와줘야 됩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떠넘겨준 물량이 그렇게 버거운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응집돼 있죠. 고점도 살짝 낮아진 상태, 저점도 살짝 높여진 상태, 딱
응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튀면 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뭐 어차피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5천만 주가 매집이 됐기 때문에 아래로 급격히 튕겨져 밀려 내려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귀해져. 비중을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실적철 도래됐으니까 그런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내일 공약주 기준에 루닛을 좀 설정을 해서 넣어놨고요. 어제도 뭐 그랬지만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 대비해서 보여지는 수급 프로그램 수급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자체적인 매도 부분이 좀 더 많았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개인들이 뭐 한 7만 주 물량 뺏겼는데 0.6%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뭐 긍정적으로 역시 해석을 해서 놓고 보는 걸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내일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2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고 200만 주가 터질 것이냐 그 기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 거래가 터지면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애경 케미칼도 거래가 제대로 터지면 기준 거래량을 넘길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차피 변동성 매매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얘들도 추가적으로 거래가 이제 월등히 터져야 돼. 거래 없이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죠. 거래가 제대로 터지는 흐름에서의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오늘 기준에 뭐 결국은 손바뀜인데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때리다 보니까 꼬리가 달리게 된 거겠죠. 그래서 뭐 개별 기준의 매매만 설정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고점 넘기면 변동성 확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살짝 나왔다가 꼬리 달리고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개장 초에 거래대금 2조 이상도 예상이 됐는데 꼬리 달고 밀리니까 뭐 거래대금 둔화되는 거죠. 있는 거래대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제 1조 넘기는 선에서 1조 6,600억이 이제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이고 에코프로 BM의 거래대금은 1조 3천억 정도 거래대금 2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강해져야 나머지 쪽의 기준도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신규주에서 이제 알액이라는 종목 알액 맞나요? 알맥인가요? 알액인가요? 이제 저도 눈도 안 보여요.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응? 일단 뭐 전소고용 뜨고 나서 뭐 상한가 기준이고 신규 상장했을 때 1조 이상에서 맴돌다가 고점 대비 50% 깨져 내려가서 마감됐어요. 뭐 우리 입장에서 굳이 볼 이유는 없는. 그리고 대형강업은 시가총액이 더 작죠. 상한가 가서 3,500억인데 3,600억이네요. 터치만 해고 상한가도. 근데 이제 일단은 검색기에 이제 떴다라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수식에 이런 종목도 다 포착돼서 상한가 기준 다 잡아낼 수 있다. 그 정도 해석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매매 수익을 낼 거냐 그러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6월 포트폴리오가 몇 프로요? 11.4%. 7월이 벌써 이미 1.7%. 지난해 뭐 하반기 이후에 실적 범위 보시면은 188.6% 대단한 거죠. 188.6%. 그러니까 이런 그 수익률이 뭐랄까요? 그 실화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실화죠. 2월 이후에 2차전지 수익률까지 해서 뭐 78%. 근데 저 수익률에는 변동성 종목의 수익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 수익률에는 차익 실현 재편입의 수익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포트폴리오를 설정해서 넣어놓기만 한 것에 대한 수익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장 자체가 원체 긍정적이어서 저런 수익 범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시고요. 차분히 대처하시면 뭐 문제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일장 기준에서도 뭐 어제의 에코프로가 가장 변동성 매매하기엔 좋으셨던 거고 또 최근에 그 이수페타시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아주 변동성 매매하기 좋으셨던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시간의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범위들 간단하게만 좀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야간 기준인데, 예? 뭐 어제 야간 기준에 7월 계좌 수익이 1.2였고 오늘 이제 뭐 1.7, 그리고 어제 이제 10% 수익. 그리고 이제 검색기 활용하시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루닛이라든가 또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군들에 포착되고 뭐 상한가의 이러한 흐름들, 루닛 같은 종목 뭐 9만 원에 포착되고 나서 뭐 상한가 이런 흐름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이 저렇게 다 나와요. 나오니까 차분하게 활용하시고, 그리고 항상 강조 드립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과한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신감이 충만할 때는 뭐 이수페타시스 몰빵 못하겠어요. 수익도 났는데, 루닛 뭐 몰빵 못하겠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자. 예상 외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나와야 될 시점에 시장 전체가 뭐 패닉에 빠지는 그런 비이성적인 악재가 도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분차분하게만 하면 내 비중에서 수익만 잘 가지고 가고 있으면 변동성 매매 맨날 나오잖아요. 종목에서 어제도 에코프로 포착됐잖아. 어찌됐건 어제 에코프로 포착됐잖아요. 오늘 에코프로 BM 포착됐잖아요. 그 종목 검색기 그거 활용을 왜 못하시냐는 거야. 대놓고 나오는데 대놓고. 그래서 종목 검색기 기준 활용하시고, 그것도 오늘 방송에서도 볼까요? 원고에서도 보시면 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말고 뭐 루닛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에코프로 BM 같은데 어제 기준에 에코프로 몇 프로에 떠요? 9%? 아니지. 저거는 13시에 윤정두가 캡처한 핸드폰 모바일에 뜬 9%인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 어제 기준에 에코프로 BM이 26만 3천 원 떴었던 거죠. 그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28만 원대 훌쩍 넘기고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제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이런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요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수익 범위가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분명히 재진입 나오죠. 10시 전에. 그러니까 저때 캡처를 제가 안 떠놓고 못 떠놨을 뿐이지, 에코프로가 9% 움직이고 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게 재진입의 가격을 써놨어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화살표 하나 더 주라니까 일로. 그래야 시각적으로 잘 모른단 말이야. 저도 이제 잘 몰라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하나를 더 주세요. 화살표를 하나 더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돼요? 최소 80만 원 이하에서 편입이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최소. 그러니까 이 17%의 수익률 범위를 이쪽 호가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지.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포착돼서 나오는 종목 검색기 기준에 뭐 전일이라고 해서 종목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루닛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 바로 뒷부분이 이제 루닛일 텐데, 포스코 DX인가요? DX 나오고 루닛일 겁니다. DX도 뭐 계속이죠. 종목 검색기 계속 뜨고, 최종 목표 주가 이제 23,300원까지도 올려놨는데, 일단은 차익 실현 한차례 했고 재차 접근해서 수익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루닛도 이런 수익 범위들 다 형성돼 있잖아요. 루닛도. 결론은 이게 언제 어떻게 떴냐가 제일 중요하죠. 보시면 얼마예요? 89,600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5월 달에 뜬 거는
둘째 치고, 응? 5월달에 뜬 건 둘째 치고, 6월달에 뜬 저 루닛 가격만 해도 저게 더블에 20만 원 딱 찍죠. 20만 원 딱 찍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20만 원 딱 찍고의 흐름인데, 20만 원 찍고 15만 원이 이탈돼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25% 이상. 우린 최종 그 차익 실현까지 잘 진행을 했죠. 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만 그냥. 10만 6,500원. 그리고 상한가 들어간 날 기준에 10만 8,400원. 그리고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에도 방송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의 기준에서도 또 떠요, 루닛이. 이거 땡겨서 보여줘야죠. 이거 뭐 땡긴 화면을 제가 지워버렸었나? 요걸 한번 또 땡겨가지고 뭐 옆에 루닛이 보이긴 합니다. 이거 루닛 아니잖아요, 옆에 게. 루닛 이걸 땡겨가지고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루닛 14만 1,600원 그리고 20만 원. 그리고 20만 원. 그래서 일단은 그 20만 원 기준에서도 이제 뭐 매직 계산기 통해서 차익 실현 잡아드렸고 저게 28일입니다. 그 29, 30, 그다음 7월 3일까지 3거래일 만에 무슨 뭐 25% 이상 하락이 난 거죠. 전날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요 기준 좀 잘 잡고 대처만 하시면 목표주가 전부 설정해 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23만 2천 원 만약에 20만 원 기준에서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못 넘길까요? 넘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루닛 28일 방송하면 있으면 그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없으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 오늘 날짜로 하나만 더 잘라주세요. 그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시고 안 되면 제가 원고 마무리할 때 제가 그리면 되니까. 그 23만 2천 원까지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무난하게 설정을 잡을 수 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루닛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 설정을 잡았고 이런 기준을 매직 계산기 올려드릴 때 그리고 언제든지 이 종목이 이렇게 뜨니까 한 종목에 너무 연연하셔서 그 종목으로 뭐 끝장을 보겠다 하시면 결국은 고점을 못 잡습니다. 나름 이제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재차 재편입하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메인 화면 찾아오시면 이제 강연에 안내 있습니다. 강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불기둥 AI 해서 오늘 그 마감인가요 이게? 예, 어찌됐든 이 마감 아니네. 이게 전일 거죠. 오늘 거 나오면 오늘 걸로 당연히 수정하고 퇴근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 장중에 중간에 한 번씩 나오면 수정해서 올리시고 본인이 잘라서도 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세요. 이런 수익 범위를 함께 가지고 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리고 한 달 만에 지금 이벤트 문자 발송해 드렸으니까 VIP 방에 계신 분들은 VVIP 방으로 넘어오셔서 수익 함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잠시 쉬었다가 무료 방송 잠깐 진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체력이 좀 한계가 와서 오늘은 요만큼 해서 좀 마무리하고 올려놓겠습니다.